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가 핫하죠. 그래서 애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조미끼죠. 새우 모양으로 되는 요 애기, 요 인조미끼인데, 요게 그 일본에서 나오는 야마시다하고 요줄이 네 종류씩 해서 물속에서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조명을, 자외선을 발광을, 저열선을 입혔을 때의 껌껌한 상황에서 어떤 그 어느 부분에 발광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부분에 있는 게 요줄이고요, 밑에 있는 네 종류가 야마시다입니다. 근데 이제 왕눈이도 있습니다. 일반 저가형 왕눈이가 있는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형광 물질이 안에 발라져 있어 갖고요, 형광 물질이 다 안에 발라져 있어서 형광을 발광을 하게 되는데, 일반 저가용 왕눈이 애기하고요, 요주리 애기, 야마시다 애기가 어떤 성능에 어떤 액션으로 나오는지 한번 실험 테스트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이상하게 해마다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채비, 그에 맞는 애기가 또 시판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비싸요. 요거 하나에, 글쎄요, 뭐 업체마다 다 틀리겠지만, 뭐 10,000원, 12,000원 막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뭐 저가용은 글쎄요, 뭐 디스카운트에서 팔기도 하는데, 특장점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 두 개를, 왕눈이 애기하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여기 보면, 위에는 왕눈이 애기, 밑에는 야마시다 애기거든요. 근데 이 바늘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일반 왕눈이, 저가형 왕눈이보다 바늘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바늘 사이즈 굉장히 작아요. 약간 작습니다. 0.5mm, 글쎄요, 한 1mm 정도, 1, 2mm 정도는 이렇게 접혀져 있다고 할까요? 바늘 크기도 좀 약간 작아요. 그리고 무게감도 보면 조금 더 작습니다. 작은 게 아니라 조금 더 가벼워요. 조금 더 가볍고요. 작은 카메라에 비추면은 비교해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반 왕눈이 애기하고 야마시다 애기 비교를 해보시면 작죠? 바늘이 상대적으로 작고, 무게로 들어봤을 때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요. 이렇게 손으로 느낄 정도로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수평을 잘 잡아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물에 담가 놓고요. 물에 담가 놓고 액션이나 그 다음에 껌껌한 상황에서 자외선을 발광을 했을 때, 자외선을 입혔을 때 물속에서 어떤 형광 물질, 어떤 부분에 형광 물질 발광이 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선장입니다. 일단은 먼저 왕눈이 애기를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여주는 화면은 약간 조건은 틀립니다.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류발이 있죠.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라인은 어느 정도 물이 안 가는 상황이어서도 배는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액션이 수평각은 더 잡아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깜깜한 물속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조건은 좀 틀리긴 한데, 움직이지 않는 수조에다 담가 놓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라인을 내리게 되면 바닥을 이렇게 몽돌을 찍게 됩니다. 펜도라가 조금 크기도 한데요. 자, 물에 딱 가만히 액션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정도 포지션이 나옵니다. 왕눈이 애기입니다. 제일 저가용 야광형 왕눈 애기. 아무래도 이제 바늘 부분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바늘이 한 25도 정도로 바닥에 박혀져 있네요. 그 다음에 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읽으려고 톡톡톡톡 바닥을 읽으려고 액션을 주면, 한번 해볼까요? 배는 움직인 상황에서 하게 되면 수평각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정도 포지션이 나옵니다. 바닥을 읽습니다. 가만히 땅바닥에 대고 있으면은 안 되고요. 쭈꾸미가 바닥으로 대상어종을, 이 애기를 먹고자 다가온 다음에 여기서 볼짝 떼어가지고 사선으로 이렇게 감싸거든요. 이렇게 감쌉니다. 이게 머리를 이렇게 덥석 짚는 게 아니고요. 몸체를 이렇게 감쌉니다. 그 상태에서 후킹을 챔질을 탁 했을 때 밑에 있는 바늘이 탁, 밑에 있는 바늘이 챔질이 되기 때문에 몸체에 박혀서 따라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정도 포지션이 나오네요. 예.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뒀을 때는 바늘이 바닥에 달동말동하다. 예. 지금 그 봉돌하고 높이는 한 4cm, 예. 4cm 정도 띄었거든요. 예. 봉돌하고 이 채비, 핀도레의 높이가 4cm 정도 띄었습니다. 이 정도 띄우면 갑오징어는 떠 있는 물체를 덤비거든요. 애기가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덤비지는 않습니다. 쭈꾸미가 먼저 달라붙기 때문에 갑오징어를 잡는 그 타이밍보다 쭈꾸미가 들러붙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갑오징어 액션은 한 뼘 정도, 사람 한 손으로 한 뼘 정도 위에다가 애기를 하나 달면 이렇게 액션이 이런 식으로 새우가 움직이는 액션이 나왔을 때 갑오징어가 근처에 와서 덥석 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애기를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애기는 요주리입니다. 요주리라는 일본 제품의 애기인데요. 상당히 고가죠. 뭐 12,000원, 뭐 10,000원, 뭐 이렇게 애기 하나에 그렇게 파는 제품인데요. 물론 조건은 다 틀리겠지만, 움직이지 않는 수조에다 담가 놓고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채비를 내렸을 때, 아까 왕눈이 애기 채비하고 똑같거든요. 4cm, 3cm, 4cm 위에다가 핀돌에 끼고요. 애기를 그 위에다가 달았습니다. 바닥에다 낀 게 아니고요. 근데 보면, 바닥이 딱 붙어 있네요. 왕눈이 애기는 머리 부분, 헤드 부분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늘 부분이 밑으로 살짝 떴었는데, 부력이 있어서, 살짝 떠 있었는데, 이 요주리 애기는 특이하게 검정색 있는 브랜드거든요. 액션을 안 주고 가만히 놔두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주꾸미를 대상으로 잡을 때 요주리 애기 이 제품을 쓰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쭈꾸미는 바닥에서 이동을 해서 공략을 하고요. 갑오징어는 물에 떠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떠서 만약에 떠 있는 물체가 액션이 나오면 옆으로 살짝 이래서 덥석 이렇게 뭅니다. 물었을 때 챔질을 안 하고 그냥 살짝 들어오게 되는 얘가 그 이물감을 느끼기 때문에 탁 놓고 갑오징어는 확 도망가거든요. 쭈꾸미 애기는 이렇게 막 땅바닥을 기어서 이렇게 오다가 바닥에 있는 애기가 새우 미끼, 인조 미끼가 딱 봤을 때 근처까지 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오다가 어느 순간에 움직임이 딱 없다. 그러면은 다리를 살짝 해서 사이드로 이렇게 탁 감싸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챔질을 안 하고 그냥 살짝 올리게 되면 얘도 이물감을 느끼기 때문에 탁 풀고 도망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주리의 감정색 애기인데 바닥에 바늘도 떠지도 않고 몸체 자체가 바닥에 딱 붙어 있다. 이 애기는 쭈꾸미 낚시 했을 때에 이 제목을 쓰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애기도 요주리 애기입니다. 요주리 애기들이 상당히 다 무거운가 보네요. 지금 이것 또한 부력을 못 봤거든요. 바닥에 붙어 있네요. 예, 채비는 똑같습니다. 위에 3cm, 4cm 위에 핀도를 해서 애기를 껴놓은 상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명 레이저 애기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그 아침 저녁으로 하기보다는 그 밝은 낮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반짝임이 반사되기 때문에 등 쪽에도 등푸른 생선처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액션을 했을 때 호감도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액션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가만히 액션이 안 좋았을 때는 몸체를 수평으로 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요주리 애기가 상당히 무거운가 보네요. 야마시다 애기하고 요주리 애기하고 액션이 좀 틀린 것 같긴 한데요. 왕눈이는 바늘이 살짝 내려가 있고 기본적으로 부력을 받아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액션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주리 레이저 애기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애기도 또 하나의 요주리 애기입니다. 예, 요주리 애기 상당히 다 무겁네요. 예. 쭈꾸미 잡을 때는 요주리 애기를 써야 된다. 써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션을 안 주면은 바닥에 수평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예, 붙어버리네요. 예. 액션을 주게 되면 요 정도 액션이 나오죠. 액션을 안 주면 바닥에 딱 붙습니다. 자, 이 애기 또한 요주리 애기 또 하나의 종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가운데가 투명하게, 몸체가 투명하게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요주리 애기가 쭈꾸미 대상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쭈꾸미가 공략하기 상당히 좋은 포지션과 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야마시다는 실험하기 전 단계인데요. 요주리 얘기는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쭈꾸미를 공략할 때 쓰고, 왕눈이 얘기는 전천후로 갑오징어, 쭈꾸미, 약간 부력이 있어서 살짝 떠 있기 때문에, 왕눈이 얘기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왕눈이 얘기거든요. 왕눈이 얘기는 아까 포지션 어떻게 나왔냐면, 헤드가 가볍고 바늘이 있는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요렇게 떠 있었습니다. 얘는 지금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왕눈이 얘기는 그 쭈꾸미하고 갑오징어를 같이 공략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주리 얘기는 애기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바닥에 딱 붙어 있네요. 자, 요 제품은 야마시다입니다. 야마시다 제품이고요. 보게 되면, 예. 이것도 무거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애기가 상당히 포지션 자체가 바늘하고 액션을 안 줬을 때는 바닥에 이것도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액션을 줬을 때, 채비는 똑같습니다. 위에 3-4cm 위에 핀도를 이용을 해서 애기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핀도레가 애기 무게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바닥을 딱 찍네요. 액션을 주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야광 발광 물질이 눈, 가운데, 배, 그 다음에 전신, 각 부위에 발라져 있는 부분이 물에 넣었을 때 액션이 보여지는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왕눈이 아까 보여드렸던 왕눈의 얘기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같은 칩에다가 했을 때 헤드가 가벼워서 이렇게 떴었고 바늘이 밑으로 살짝 내려가 25도 정도 이렇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션 주면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채비는 똑같고요. 단차는 똑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왕눈이 얘기는 갑오징어, 쭈꾸미 같이 공략을 할 때 쓰면 좋고 이 요줄이나 야마시다 얘기는 상대적으로 액션을 안 주면 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위에다 달게 되면 갑오징어 공략, 밑에다 달게 되면 쭈꾸미 공략이거든요. 일반적인 상황 했을 때요. 근데 왕눈이를 위에다 달게 되면은 떠 있는 공간이 많겠죠. 밑에다 달게 되면 아무래도 살짝 바늘이 살짝 쭈꾸미가 올라타기 좋게끔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 야마시다하고 요주리 제품들은 그냥 바닥을 찍네요. 수평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배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평을 이룰 겁니다. 배가 이렇게 쭉 당기기 때문에요. 액션을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을 이뤄서 당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리를 하자면 요줄이나 야마시다 제품은 수평이 똑같다. 앞뒤 무게가 똑같다. 밸런스가. 그렇다는 얘기는 배가 움직였을 때 채비를 당기게 되면 얘가 액션을 주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평을 이루고 물 위에 이렇게 수평을 이뤄서 이렇게 딱 떠 있는 액션이 나온다. 그리고 액션을 이렇게 주면 까딱까딱 이제 새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액션이 나온다.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야마시다 제품이거든요. 야광 발광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날이 밝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평이 똑같습니다. 특이하네요. 요주리 제품이나 야마시다 제품이나 앞뒤 무게 밸런스가 똑같아서 가만히 있을 때는 수평을 이룰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배가 당기게 되면 물 위에 단차를 위에다가 애기를 달게 되면 당기게 되면 수평을 이뤄서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런 액션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션을 줬을 때 이 정도의 액션이 나오네요. 네, 이것 또한 야마시다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좀 틀립니다. 부력을 조금 받네요. 아까 다른 애기들보다는 상당히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야마시다. 요거는 유심히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주리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무게 부분이 똑같아서 그냥 가라앉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요거는 보시면 가라앉는 속도가 느리죠. 부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갑오징어 공략을 할 때 사용하면 좋다. 위에 단차를 두고 위에다가 끼고요. 갑오징어 공략을 할 때 사용하면 좋다. 액션도 주게 되면 바늘이 안 가라앉죠. 가라앉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액션이 잘 나오는데요. 이 제품은 갑오징어 공략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액션을 줬을 때, 액션을 안 주고 가만히 있을 때, 다른 제품들보다는 이 야마시다 제품, 이 펄이 들어간 이 제품에는 바늘이 가라앉는 속도가 느리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갑오징어 공략을 할 때 쓰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늘이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리죠. 자, 이 애기도 야마시다 애기 종류의 하나입니다. 아까 그 애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모양은요. 그 애기는 펄이 들어가 있었고요. 요거는 그 약간 갈색, 얼룩무늬, 호피 무늬 같은 갈색 그런 색깔입니다. 봤을 때 액션을 줬을 때, 요거는 조금 무게 밸런스가, 예, 무게 밸런스가 거의 이것도 똑같네요. 예. 바늘이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 아까 펄이 들어간 제품이 상당히 느렸거든요. 그거는 갑오징어 공략으로 좋고, 요것도 갑오징어 공략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단차를 한 뼘 정도 위에다 달게 되면, 이 바늘이 액션을 줬을 때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요. 수평을 이루겠죠. 이 정도 액션이 나오네요. 자, 간단하게나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조리나 야마시다. 그 요조리 같은 경우는 무게 밸런스가, 요조리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게 밸런스가 똑같기 때문에 가라앉는 속도가 액션을 안 줬을 때는 바닥을 딱 찍는다. 쭈꾸미 낚시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마시다 애기 같은 경우도 무게 밸런스가 특정, 요 제품 좀 무겁거든요. 약간 좀 반짝이 유광 제품인데요. 낮에 밝았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는 요주리는 쭈꾸미 공략, 요 야마시다 제품은 갑오징어 공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제품,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는, 펄이 들어가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펄이 들어가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갑오징어 킬러인 것 같습니다. 수평이 보면 그 바늘이 다른 것들은 바늘이 이렇게 액션을 안 줬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가 좀 현저하게 굉장히 느렸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액션을 줬을 때 물에 떠 있는 시간이 많다. 그랬을 때는 갑오징어가 와서 공략하기 편하다. 이 얘기는 갑오징어 공략용으로 쓰시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왕눈이 애기 마지막으로 왕눈이 애기입니다. 왕눈이 애기는 액션을 줬을 때 그 한 뼘 위에다가 채비에다가 한 뼘 위에다가 달든 바닥에다 달든 액션 자체가 요렇게 25도 각도로 꺾여 있다. 얘는 부력을 기본적으로 받는다. 액션을 안 줬을 때는 바닥을 딱 붙어서 바닥에 찍는 게 아니고 바닥 밑에 채비에다가 달아도 얘는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부력을 받기 때문에 떠 있는 시간이 거의 거진이 떠 있다. 바늘이 살짝 바닥을 조금이 올라타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액션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왕눈이 애기 같은 경우는 이게 저가이긴 한데, 쭈꾸미 이런 부력이 나온다는 얘기는 쭈꾸미하고 갑오징어를 같이 공략할 때 좋다. 근데 야광액이 많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애기는 기본적으로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 그러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자외선을 여기다가 비친 다음에 발광을 해서 쓰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어 낚시할 때도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먹는 거를 제가 작년에 체험을 했거든요. 예, 저희 동생인이 요거를 한 박스 갖고 오셨어요. 한 박스 가져오셔갖고 요거를 사용하셨는데, 그날 문어를 순식간에 본인 혼자 열댓 마리, 거의 14마리 정도를 잡은 걸로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색동 그런 것도 쓰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요 애기를 쓰게 되면 문어 낚시에 상당히 용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외선을 노출시켜서요. 지금 실험했던 그 애기들을 어떤 색상이 어떤 부위에 야광 형광 물질이 발광이 되는지 간단하게나마 사진을 촬영해서 같이 동봉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 카메라 자체가 이제 꼼꼼한 상황에서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